본질이 제가 권력투쟁, 친문, 한마디로 명문전쟁이에요. 명문전쟁이라고 보시면 돼. 사실 명문전쟁이 2022년 이제 대선이 끝나고 터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뭐 안 터진 건 아니죠. 의원들 중심으로는 한번 터졌죠.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이제 명문 대전쟁이 한번 벌어졌던 거예요. 1차 명문 대전이 한번 벌어졌고, 그 결과 이제 우리 친명들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친문 수박들이 이제 다 그 공천 탈락을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 명문대전이 터진 거예요. 명문대전이 2차 명문대전이 터졌고, 그동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덤벼드는 그런 이제 친문 세력들은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시니까 본인들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되니까 싸워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박찬대 의원하고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내 기반 뿌리까지 지금 바뀐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구성까지 바뀐 상황은 아니어서 여전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친문 그룹인 거고, 또 정청래한테 속아서 이제 정청래 찍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청래를 찍은 이제 60%의 당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60%의 한 절반 정도, 약간 30% 정도는 정청래한테 사기당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죠. 뭐 정청래가 명파리를 아주 교활하게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런 이제 사기치고, 또 김어준, 최욱이, 이동영이 이런 애들이 뭐 정청래가 친명인 것처럼 그 뭡니까 분칠을 해주고 이러면서 당원들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어준이 없었으면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죠. 유튜버들이 정청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근데 많은 당원들이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고 속아서 투표했다가 지금 이제 손가락 자르고 싶은 거죠. 이제서야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정청래가 하는 짓을 지켜보니까 와, 이건 아니구나,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든 거예요. 아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전히 정청래 지지율이 한 52%였나요? 이렇게 나왔죠. 52%의 민주당 지지층이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아직도 52%나 지지를 해? 뭐 이러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뭐 60%가 넘는 당원들이,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지지를 했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10%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6개월 만에 10% 이상 줄어들었잖아. 그럼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아, 사기 당했구나, 이걸 느낀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얻어맞으면은 제가 볼 때는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청래가. 우리가 사실 친문이 다수인 정당인데 이제 많은 당원들이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내가 사기당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친문의 시대가 아니라 친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재명의,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고 이재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당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만은 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 정치인들에 대한 악마화가 지금 대단히 심해요. 이 털레반들, 그 다음에 저 털튜브들, 김어준 하청 방송하고, 뭐 김어준도 이미 뭐 빤스 내리고 뭐 정청래 조국을 밀어주는 분위기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청 채널들은 장난이 아니겠지. 그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인 3인방이 얘네들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물들이, 첫 번째가 이제 김민석 총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현주 의원, 세 번째가 한준호 의원. 이 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이제 당대표가 아니고 합당 사태 과정에서, 가장 뭐 앞장서서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이 이현주, 한준호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주와 한준호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당대표 선거로 얘네들이 집중이 돼 있는 거야. 아니, 김민석을 왜 끌어들입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뭘 잘못했나요? 한준호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은 공개적으로 합당을 반대해서 그런다 쳐도 김민석 총리를 여기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잖아. 김민석 총리가 뭐 절차상 절차도 중요하다.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김민석 총리가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전혀 관여한 게 없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무조건 지금 김민석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준호예요. 왜냐하면 친문들이 지금 추미애 밀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한준호 의원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을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미 뭐 지난해부터 그 친문들이 명팔이 하면서 추미애가 친명인 것처럼 약을 팔면서 추미애 쪽으로 화력을 집중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예컨대 뭐 서울시장 문제나 그 다음에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정원호 후보나 박찬대 의원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쟤네들이 이제 와서 수를 쓴다고 해도 답이 없는 것이고 경기도가 어쨌건 우리가 좀 약하잖아. 한준호 의원이 아직은 체급이 추미애하고 이제 경쟁할 만한 그 정도 정치적 위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준호가 약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특히 경기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가 경기도잖아. 경기도가 친문으로 돌아서면 이미 김동연을 밀어 넣어가지고 경기도를 이재명 친명 기반을 약화시켜 놨는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를 또 밀어 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지금 친문들의 저는 그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 거예요. 김민석하고 한준호 쪽으로 얘네들이 공격을 집중시킬 거다. 그 이현주 의원은 이번에 이제 원체 세게 했으니까 공격하기 좋아서 공격을 하는 거고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것 털레반들 문바들이 노리고 있는 건 김민석 총리와 한준호 의원이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이 공격이 앞으로 대단히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돼요. 박찬대 의원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방어를 못했는데 김민석, 한준호를 우리가 방어를 해내야 방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청래와 추미애를 꺾어놔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러분들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털레반 개장수가 여기 앞장서고 있어요. 개장수가 이게 제가 대표적인 이제 명파리 채널이라고 2, 3년 전부터 개 잡는데 제가 집중을 해왔습니다. 개 잡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다 잡았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개장수가 대표적인 똥파리고 이놈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친명인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하청업자예요. 행동대장. 김어준이 더러운 일은 지가 하면은 욕먹으니까 개장수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폭하고 똑같아요. 김어준은 조폭 두목처럼 우아한 척하면서 똥폼 잡고 다니고 그 더러운 일들 있잖아. 뭐 칼질하고 뭐 무슨 막 들러 엎고 이런 건 누구한테 하청을 주냐 하면은 개장수한테 하청을 줘요. 그래서 개장수가 하는 짓이 그냥 김어준의 오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개장수가 이게 뭐 제가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맨날 어준이 형 하면서 털파리를 해요. 아까 뭐 채팅창 보니까 어느 분이 개장수 방송 지금 동접이 7천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어준이 밀어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동접이 그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김어준이 개장수를 그렇게 먹여 살려주고 그럼 개장수는 거기에 충성을 다 바쳐가지고
더러운 거. 예? 그러니까 머슴의 머슴이야. 정청래의 똘만인 거예요. 정청래 똘만이. 정청래 깐부야. 그래서 뭔가 더럽고 지저분한 일은 이 개장수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장수가 구심점이에요, 여러분. 김어준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구심점이지만은 이 개장수가 실제 털레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 동접이 7천 나온다는 얘기는 털레반 애들이 한 7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숫자는 저랑 비슷해요, 이제. 뭐 조회수 보니까 저랑 큰 차이 안 나. 예. 개장수 정도는 제가 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고, 개장수가 이제 그 털보 행동 대장이라는 거를 제가 언제 확신을 했냐면은, 제가 하여튼 3년 전에 개장수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개장수한테 뭐 2번인가 3번인가 고발을 당했어요. 다 이제 불기소 됐지만은, 어쨌건 뭐 두세 번 정도 고발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발당했어. 내가 개장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 뭐 그런 놈이 명예가 뭐가 있다고 전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개장수가 뭐 욕이냐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솔직히 개장수들이 기분 나쁘지. 어? 그 이름이 이종원이잖아. 이종원이 기분이 나쁘겠냐. 개장수가 기분 나쁘지. 듣는 개장수 기분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아 본인이 그래 개장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무슨 개총수래. 어? 김어준을 뭐 총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똘만이라 지가 지 입으로 개총수라고 그래요. 그 개총수, 개장수 뭐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개장수라고 했어.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거의 때려잡았어요, 제가. 동접이 한 2천, 3천? 요 정도까지 박살을 내놨어요. 예? 최근에 최한욱TV 보신 분들은 저의 명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까승사자가 됐냐면은 이 유튜브 정화한다고 뭐 정치인들 보내버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저 때문에 그 마시간 유튜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 개장수도 제가 거의 뭐 그 뇌사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뇌사 상태를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걸 누가 살려줬냐면은 조국이 조국당 만들 때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작년 2월이죠. 재작년 2월에 조국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개장수 방송에 출연을 했어. 조국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방송 나가면 안 된다라고 조국을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분들이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그 개장수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조국이 개장수 그 산소호흡기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접이 회복이 된 거야. 지금 조국이 살려준 거예요. 그 조국이 개장수를 왜 살려주겠어요, 여러분? 한패니까 살려주는 거지. 그렇게 욕을 처먹고 있는데 뭐 의자를 집어 던지고 무슨 뭐 횡령을 하고 하여튼 뭐 별일이 많았습니다. 예, 개장수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유튜브판에 싹 알려지면서 개장수가 거의 이제 그 뇌사 상태까지 갔는데 그걸 살려준 게 거기다 산소호흡기 달아준 게 그게 조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패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사타파예요. 여기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김어준의 행동대장이다. 김어준과 조국의 더러운 일은 이 개장수가 다 처리를 한다. 얘네들이 주범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이놈들이 이 개장수가 이제 완전히 앞장서가지고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 조국당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매일 김민석 심지어 뭐 제가 오늘 어디서 유튜브 인터넷을 보니까 송영길 대표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래. 아니 송영길을 왜 까요 지금? 근데 이 개장수 새끼가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하고 뭐 소나무당 같이 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까고 있대. 근데 송영길은 왜 까? 에? 송영길을 왜 까는 거예요? 송영길이 합당 반대했어? 송영길은 왜 까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까냐 하면은 처음엔 송영길 만세했다가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송영길이 친명인 거야. 그것도 몰랐어 이놈들은. 송영길이 친명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송영길 뭐 무죄 환영 막 주접을 떨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영길 대표의 행보를 보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하고 조국한테 쓴소리하고 또 알고 보니까 친명이야. 송영길이. 아 그러니까 까요. 아니 친명이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친명을 까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구나. 단지 합당을 반대했다고 까는 게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이 합당을 반대해서 까는 게 아니야. 한준호 의원이 합당을 반대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가 합당에 부정적이어서 까는 게 아니야. 그냥 친명이니까 까는 거야. 그러면 이게 권력투쟁. 김어준이 얘기했던 대로 권력투쟁 아닌 겁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준호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이걸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 털레반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양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한준호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시장분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90 정도 드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뭐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이제 TV 통해서 많이 보시고 유튜브 보시나 봐요.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서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와락 안아주시고, 어제는 저희가 수원 갔는데 수원에서 뭐 배고파서 국밥집 가서 순댓국밥 먹고 나오는데 한 여성분이 밖에 서 계시다가 요즘 힘드시죠 하면서 이제 안아주시고, 오늘 지나가다가 만나는 분들도 힘드시죠 하면서 응원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해봤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선거에 나와서 치러보는 게 처음이고, 또 이게 당 상황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선거판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첨예하게 갈린 의견들 속에서 선거를 치르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정치인들이란 좀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왔던 소신과 대통령님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소신, 딱 두 가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실용주의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고립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 관리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선거 과정 내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대통령의 성과도 좀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방향도 좀 잡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또 커뮤니티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좀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막 어떨 때는 막 자다가 악몽도 꾸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이제 악의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 요즘 보니까 저를 신천지라고 몰아대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미리 좀 경고의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들까지 5대째 오랜 가톨릭 구교 집안이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고, 저희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 고발 조치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정의 내려가지고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면 그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죠. 여러분이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 가족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는 바가 얻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치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께서 이 정치 참여를 할 때 저는 정치인들의 마음 같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도 함께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준호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뭐 한준호 의원을 만나는 유권자분들이 한준호 의원을 이제 안아주면서 요즘 참 힘들지, 고생이 많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한준호 의원을 지금 뭐 악마화를 넘어서 신천지화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준호 의원이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준호 의원이 카톨릭인데 신천지다. 아니 그 한준호 의원이 신천지가 문제라면은 그게 무슨 증거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 제가 그 서영교 통일교 행사 가가지고 뭐 발언하고 통일교 행사에서 막 건배사 외치고 이거 방송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또 정청래도 신천지 행사 가가지고 뭐 만세 부르고 이런 영상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입 다물고 있었던 놈들이 뜬금없이 한준호 의원이 신천지다? 예? 아니 그 뭐 증거를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것들이?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뭐 한준호 의원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저기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됐잖아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5배, 5배 통과됐잖아. 이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적극적으로 이 가짜뉴스는 이게 일종의 테러 행위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대단히 중한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 이런 가짜뉴스가 퍼져서 엉뚱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에 뭐 대장동이 됐건 뭐 쌍방울이 됐건 이런 가짜뉴스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지들이 진짜 한준호 의원이 신천지인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신천지가 문제다 그러면은 서영교는 왜 놔둬? 서영교는 뭐 통일교 가가지고 행사한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왜 놔두냐고. 그리고 정청래는 왜 놔둡니까? 신천지 행사 가가지고 만세 부르는 영상이 유튜브, SNS에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왜 놔두냐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민주당 저는 친명 의원들이 이거 놔두지 마세요. 아 저도 고발당했는데 왜 친명만 고발을 당해야 돼?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니까.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저 서영교 의원 그 지역구에 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예, 그 서영교 의원도 아마 알 거야. 제 여동생이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이 제 여동생인지는 모르지. 그 나름 그 동네에서 유지해요. 서영교 의원 과연 재선이 될까? 예, 오늘 그 여동생 부부 내외가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 식사를 하면서 서영교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 나름 그 면목동 동원시장에서 방귀깨나 끼는 우리 여동생 내외예요. 서영교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평에 있으니까 그쪽에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친명 쪽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요. 쟤네들도 지들이 벌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뭐 이미 그 저기 누굽니까? 그 한준호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니까 그 싸그리 좀 다 잡아내가지고 그 몇 놈만 잡으면 돼요. 많지도 않아. 그 개장수는 꼭 잡아주시고 거기가 아주 온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딴지 게시판 들어가면 돼요. 딴지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물반 고기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준호 의원 이번에 그 강남에 아파트 삽니다. 제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대통령께서 지금 매물도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저기 경기도 지사를 해야 되는데 강남에 아파트 사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뭐 강남 아파트 수준에 그 분당에 아파트 삽니다. 한준호 의원. 딴지 게시판만 털면요. 한준호 의원 그 판교 분당에 그 고급 주택 구입 가능하십니다. 보니까 뭐 내일은 집에서 방송을 하겠다 그러는데 집이 뭐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 오래된 아파트여서 뭐 30년 된 아파트여서 집이 좀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하시던데 이제는 경기도지사 되니까 경기도지사 급에 맞는 번듯한 아파트 한준호 의원 입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지 게시판 들어가면은요 딴지 게시판하고 그 개장수 방송 시사타파 그거 있어요. 시사타파 거기 가면은 그거 물반 고기반이고 그냥 거기는 노다지라고 보면 돼. 그냥 한준호를 위한 한준호의 그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한준호 계좌예요. 한준호 그 비트코인이야 거기가. 한준호 비트코인입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변호사 한 분 저기 섭외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쓱 훑어보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싹 훑어보면은 물반 고기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0억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대충 견적을 내보니까 10억대 정도는 가능해요. 꽤 많더라고. 그리고 이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그 풀뿌리 밑바닥 친문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의원들이나 이런 애들은 공천 안 주면 그만인데 이거 밑바닥에서 암약하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친문들한테 빨대 꽂고 거기서 이제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장수 같은 놈들이 그런 거잖아요. 김어준이나 문바들 양정철이한테 빨대 꽂고 거기서 이제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밥벌이 해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딴지 게시판에 뭐 민주당 평당원들이 가가지고 막 그 친명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친명 의원들을 공격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야말로 작전 세력이 있어요. 털레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직업적으로 그걸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 그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익명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 보좌관인지 김어준 뭐 그 뭡니까 방송국 직원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매일 와가지고 작업 거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직업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놈들, 그 작전 세력, 김어준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작전 세력들만 정리를 해도 민주당이 상당히 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저는 금융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준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현주 의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김민석 총리, 박찬대 의원, 뭐 장난 아니에요. 그 강북구 의원도 그렇고, 황명선 의원도 그렇고, 얘네들이 진짜 악마화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거 몇 놈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털어보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의 온상인 딴지 일보는 해산시켜야 돼요. 아니 지금 정치에 개입한 그 정치 개입을 한 종교들 정교 유착을 우리가 이제 그죠? 차단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해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여론조사 보셨는데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 응? 여론조사에서도 신천지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 60%가 넘어가는데 지금 김어준이 정치 개입하는 거는요. 정교 유착은 해도 되고 정원 유착은 정교 유착은 하면 안 되고 정원 유착은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 유착이잖아요, 이거. 김어준이 언론사잖아. 딴지일보도 언론사잖아요. 언론사가 정치질하고 있는 거잖아. 정원 유착 아닙니까, 이건? 그걸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딴지도 저는 해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아까 개장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하다라는 게 이거 보세요. 개장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들이에요. 개장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합당 반대파 쿠데타. 홍익표 정무수석이 합당 반대파 의원을 모두 만나고 다님. 대통령의 합당 의중을 모두에게 알림. 이거 가짜뉴스잖아요, 여러분. 홍익표 정무수석이 합당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이것도 가짜뉴스네. 황명선인데 이름부터 틀렸네.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당 반대파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음. 말을 듣지 않고 공천권과 총선을 위해 정 대표를 공격함. 이런 사실들이 강북구의 실수로 모두 밝혀짐. 쿠데타 핵심 멤버.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받음. 누가? 이거 다 가짜뉴스잖아. 이게 사실이에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강북구 이현주 황명선을 다 만났어? 그 네가 어떻게 하는데? 네 주제에. 그리고 대통령이 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김민석 총리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두쫑쿠 같은 새끼. 자, 이거 보세요. 친명계 70여 명 의원 모임 결성, 사실상 반 정청래 모임. 자,
언주야 어때? 내 생각 죽이지.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뭐 실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보낸 적 없다라고 답을 했잖아. 이것도 가짜뉴스 아닙니까? 대놓고 계파 정치 하겠다고? 그럼 이게 어느 계파인데?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오더를 준 거야,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언급한 이후에 이것들이 더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유시민의 오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 분탕질 핵심 멤버.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뭐 앞장서 가지고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당원들이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놈들은 진보 유튜브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조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개장수 거의 퇴출 직전까지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개장수 살려준 놈이 누구예요? 조국이 살려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뭐 동적이 뭐 5천, 7천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매일같이 문파 부흥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가볍게 보지 말고 저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김민석 총리 그 후단협 얘기 어제 좀 우리 코다리들을 위한 코다리 타임입니다. 저 어제 보내드렸는데 우리 코다리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 20년 전 일을 지금 꺼내가지고 이걸 왜 해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그럼 뭐 유시민은 한평생 살면서 실수한 적 없고 잘못한 적 없어요? 유시민은 그냥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 뭐 완벽한 인간이야? 설령 뭐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김민석 총리가 20년 전에 한 일을 지금 꺼내가지고 그걸로 공격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방식,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왜 어렸을 때 불장난한 것까지 끌어내지 그래? 어렸을 때 오줌 싼 거 끌어내지 그래요? 아, 김민석은 어렸을 때 바지에 오줌도 쌌다. 뭐 그런 것도 하지 그래?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가스라이팅 당한 분이 있더라고. 저 채팅창에다가 이현주 의원은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심각하더만 뭐 그렇게 써놓으셨어. 벌써 그분은 털레반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있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지금도 얘기를 해요. 중도 보수라고. 중도 보수야.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세빙선이야? 중도 보수 정당이잖아. 그 중도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 성향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보수 인사를 보수 대통령을 좀 찬양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쫓아내야 돼? 그럼 다 쫓아내야 되겠네.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잖아. 그리고 이현주 의원 누가 데려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이제 그죠?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네? 이승만을 찬양한 이현주를 민주당에 입당을 시켰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인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저기 지금 저 비서관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허은하 비서관. 허은하 비서관 개혁신당 있을 때 이준석만 깠나? 민주당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이재명도 깠어요. 허은하. 그 매불쇼 나오는 김용남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님이 말씀 잘하셨네. 그리고 박지원은? 박지원 문모닝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 박지원도 까야 되겠네. 다 까야 돼, 다 까야 되겠어. 그 정의당에 있었던 조국당에 신장식이는 왜 안 까? 정의당에서 당대표랑 뭐, 했더만. 그걸 왜 안 까냐고. 아니, 뭘 어쩌라고.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데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받으려고 정치를 하지.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만세, 노무현 만세를 해야 그 영웅인 거예요? 아니 난 왜 그런 논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이현주가 보수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도 필요하니까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뉴 이재명이 생기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허은하, 이현주, 김용남 다 이런 사람들 받아줘가지고 민주당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지금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 합류를 하자는 거잖아. 그게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비 걸면 그러면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그거는. 아 이현주가 리박스쿨에서 강연을 하건 에? 이승만을 찬양을 하건 박정희를 찬양을 하건 아 보수가 보수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면 돼? 그럼 뭘 어쩌라고?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저는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현주를 저는 상당히 급진적인 진보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보당을 뭐 몇십 년을 했는데 급진적인 진보에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뉴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지지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진보 정당들이 먹어라 라는 게 제 입장이야. 그러면은 이현주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조국당을 가든지 진보당을 가면 되는 거야.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절한테 지랄이야. 그러잖아요. 여기는 중도 보수 정당이야. 그래서 이현주 같은 사람도 여기서 금배지 달 수 있는 거예요. 김상욱도 여기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거야. 응? 중도 보수 정당이니까. 근데 나는 이게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쇠빙선으로 가서 얼음 깨라고. 쇠빙선 타고 북극 가가지고 얼음 깨고 다녀. 조국당 있으면 조국당 가면 되지. 왜 민주당에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대통령께서 이해운이도 본인 개인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장관을 못한 것이지 이해운의 이념 때문에 장관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운의 이념 때문에 장관을 못한 거예요?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가 조국을 야 사회주의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냐 그러고 공격을 했어. 아니 전 이현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뭐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다 이건 뭐 저는 동의를 못하지만은 이현주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좌편향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은 그런 정치적 입장까지 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정도의 정치적 입장까지. 근데 뭐가 문제냐고. 지들이 떠나면 되지. 뭐 시비를 걸걸 걸어야죠. 그 김민석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쥐뿔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김민세를 만들어가지고 주접을 떨고 앉아있는데 지들이 뭘 합니까? 개장수가 뭘 알아요? 개나 팔아 임마. 네가 뭘 한다고 정치판에 와가지고 숟가락을 얹어. 어디서 개나 팔던 놈이 아니 지가 뭘 알아요 그때 2002년에 너 뭐 했는데 개장수 2002년 대선 때도 뭐 했는데 진짜 개 팔던 놈이에요 그거. 어디서 아프리카 TV에서 뭐 이상한 무슨 주접이나 떨고 앉아가지고 김어준하고 무슨 성기구 팔던 놈이 근데 근본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뭘 안다고 저는 주접을 떠는지 모르겠어. 아니 2002년에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 개장수? 저는 당시에 그죠? 예, 그 제야에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유튜브 타고 들어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사기질을 치고 다니는데 제가 진짜 코웃음을 칩니다. 예? 혜태님, 최평님 오늘 이 시간에 지찜 드시고 쉬셔야 될 텐데도 구독자가 1,005 동접이죠. 예, 동접이 5,1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김어준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예, 제가 이런 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김어준 따위하고 저하고 무슨, 예? 그 비교가 기동형 무슨, 예? 체육이, 아니, 뭐 개그맨들하고, 예? 무슨 섹스 상담이나 해주던 애들하고, 20대 때부터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하고, 그놈은 뭐 구독자가 좀 적고, 예?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애들하고 제가 비교된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모욕이에요, 저한테는. 어? 아니, 어쩌다가 무슨 뭐 팟캐스트 방송해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해가지고 인기 좀 끌었다고. 걔네들이 뭘 합니까? 이동영이 뭘 알아요? 책같지도 않은 책 쓰고 앉아가지고 김영삼이나 빨고 앉아있고, 저는 뭘 하다 굴러다니는 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작가라는데 뭘 무슨 책을 썼는지. 갑자기 그냥 승질이 나버리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어디서 무슨 어설픈 얘기 주워 듣고 와가지고, 예? 저는 김민석 총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것들이 뭐 짚고 공격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듣고 앉아있으면은.